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대구시청에 가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거대 야당 대표 그리고 여권의 차기 유력 주자, 전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이기도 하죠. 만났다는 점에서 참 관심이었는데 우선 두 인사 어떻게 만남이 성사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홍 시장이 이재명 대표 오겠다는데 거부하면 안 이상하냐, 흔쾌히 오시라 했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추진을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박 교수님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 뜻이 맞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뭔가 상징적인 행보를 한 거예요. 네. 이 날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주년이 되는 해에 소위 보수 정권의 핵심이라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그것도 대구시청을 나서 시장을 만났거든요. 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가 방송사마다 언론사마다 다 나왔는데 부정 여론이 훨씬 앞섰습니다. 근데 부정 여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소통하지 않는다, 민생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가가지고 대구시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신보수가 아닌 전통적인 소위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그 보수였던 홍준표 시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그냥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가가지고 아까도 보셨지만 달빛철도라든지 이런 거 민생을 챙긴다 이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결국은 민생을 위해서는 나는 전 대통령 후보든 누구든 만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된 만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날 여권 지도부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했는데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야당과도 만나고 이러는데 내가 틀린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본인의 지금의 어떤 그 전국에서의 존재감 이거를 갖다 다시 한번 각인시켰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언론에 아주 조명을 받는 좋은 어떻게 보면은 기획된 어떤 그 행사 이거를 치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장으로서 달빛철도 이런 거 지역에 도움되는 거니까 본인으로서는 지역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자 지금 TK 지역을 찾아서 이재명 대표, 홍준표 시장이 만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되는 날, 윤 대통령 취임 딱 1주년 날 참 절묘한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김도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이를테면 동상이몽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찾아가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안한 취지에는 본인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춰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이벤트에 가장 적절한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찾아쓸 거고 그 적임자로 홍준표를 찜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당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라든가 지금 현재 당에서의 어떤 입장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활용도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로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홍 시장도 반대로 사실은 일반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나 안 만나. 어차피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 정도로 해서 그냥 거절해도 되는데 홍 시장이 이걸 수용한 것은 홍 시장 입장에서도 볼 때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취임 1주년에 대통령에게 쏠리는 눈보다 차기 대선 구도의 대선 주자 역할로서 자신의 어떤 주목도를 높이는 이런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와 달리 여전히 당내에서는 야당과 대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말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이 집권 여당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한 이 발언은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주제와는 전혀 별개의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비된 의도된 발언이죠.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 당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상대의 유력한 주자로 한동훈을 지목을 하면서 한동훈과 본인에게 양강의 어떤 구도 형태를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당대표와 본인이 딱 한 장면에 나오는 이걸 연출시킴으로써 향후에 있을
차기 주자구는 이렇게 형성되어 간다라고 하는 말을 본인이 입으로 아니라 네. 본인의 행동과 어떤 장면으로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민의힘의 일종의 텐션이랄까 긴장을 좀 주는 어떤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김기현 네. 당대표와는 지금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본인이 여전히 상임 고문이 아닐지라도 네. 당의 쓴소리를 하고 당의 어른으로 유력한 정치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만남을 보면서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이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다.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여당의 당대표로부터 거대 야당의 이 당대표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대우를 못 받는 와중에 좀 궁색하게 지방까지 찾아가서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인물이 예. 홍 시장이다 정도를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씁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워낙 또 말씀 잘하는 분들인데 두 분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또 관심이었습니다. 좀 면을 살펴볼까요? 여야가 감정을 섞지 말아야 하는데 감정적이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는 정치에 노련하지 않다. 홍 시장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당 언론이 중앙당 가서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 이야기는 하는데 당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참 촌철살인이고 한 말도 서로 안 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두 분이 대화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뭐 부글부글 할 것 같고요. 불편한 심기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예 코멘트가 없고요. 근데 또 하필 이재명 대표 앞에서 당과 정부를 깎아내리는 거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민주당 소속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자칭 정치 구단이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홍준표 시장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도의 단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 당대표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발언들이 굉장히 직설화법 이게 사람들 좀 시원하게 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재명 하면 우리가 과거에 사이다 발언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랬죠. 사이다를 앞에 놓고 사이다를 쏟아낸 격이죠. 네, 뭐 이런 거기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까지 언급하면서 네. 차기 구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름대로 살렸다.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홍준표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이 자신의 존재감을 좀 상당히 좀 살릴 수 있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취약점들 이런 예. 것들도 같이 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 윤석열일지는 모르지만 비민주당인 이를테면 이 중도 진영에 있는 이런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약간 호소를 좀 한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고 네. 당내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당의 쓴소리하고 대통령 정부의 쓴소리하는 게 맞느냐 혹은 상대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그 사람 앞에 두고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못된 시어머니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못된 시어머니 같다.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비판이 별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이 노리려고 했던 이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를 도와주는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만 불편할까요? 이재명 대표도 마냥 뭐 편하지만은 않았을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이야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문제되는 사람들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해요.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니까 자, 당이야 어떻게 되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바꿔서 얘기해 보면 저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이 사법 리스크 또는 방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김재원, 태영호 겨냥한 게 아닌 이재명을 저격한 뭐 그런 가시돋친 말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 교수님 이건 좀 오버한 해석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방송에 나왔을 때 뒤에 네. 이 보도 이후에 방송에 나와서도 어떻게 그 정치인은 앞에서는 웃는다. 예. 그리고 욕을 해 또 뒤에 가서 욕하지 앞에서 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그럼 사실은 어제 그 만남에서 이야기들은 거의 90% 이상은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그렇죠. 하는 자리였다. 예. 뭐 해석 굳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확대 해석하면 뭐 그런 뜻도 들어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지만 네. 홍준표 시장의 워딩들을 종합해 보면 이후에 방송 나와서 한 워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굳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을 뼈를 담아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대구까지 왔는데 그걸 그렇죠. 또 네. 듣기 안 좋으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감론 일박이 있었고 이쯤에서 홍준표 시장이 더 일을 키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족은 그 두 분의 말과 관련돼서 보도들이 나오니까 뭐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쓴소리 아닌 팩트다. 오늘 아침엔 김기현 대표, 내가 당대표 시절 대변인으로 발탁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표가 된 뒤 많이 달라지더라. 그런데 사실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 바로 어제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대변인으로 발탁한 건 꽤 오래 전 일입니다. 갑자기 대표가 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좀 사람이 변했다 결국은 그 말인데 갑자기 대표된 뒤 이 말 들으면 김기현 대표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의도된 발언을 한 거죠.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구도는 여권 내에서의 다음 후보는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선 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시장이 그 부분을 갖다가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제 그 장면들 보면 홍카콜라 안 죽었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네요. 뭐 진심 100%, 네. 옹졸하다. 상인고음은 어떻게 자를 수가 있느냐? 예. 사이비 종교자 관련된 사람은 안 자르고 나를 자르다니 뭐 이렇게까지 예. 감정을 굉장히 실어서 확실하게 현 지도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하겠지만 여당 내 야당의 어떤 그 지위를 선점하겠다 이런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김기현 대표도 여기서 바로 응수라면 또 기사거리만 나오는 셈이니까 일단 말을 공식적으로는 뭐 아끼고 있는 듯한데 자, 두 분의 관계 또 홍 시장의 얘기 김기현 대표가 좀 많이 불쾌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체제가 지금 어쨌든 지자체장으로 가 있는 홍 시장의 말 때문에 뭐 크게 내상을 입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은 줄곧 김기현 당대표를 본인의 상대쯤으로 여기지 않고요. 한 수 아래나 아니면 네. 정말 내가 좀 가르쳐야 되는 훈장과 예. 학생의 입장 정도로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발탁했던 사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발탁했고, 그죠? 근데 네. 좀 고얀 사람이다. 뭐 이런 변했네, 표현이지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자, 그래서 이 홍 시장은 기본적으로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일단 리더십의 한계가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차기 총선을 지휘할 리더십도 약간 역량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예. 당 대표가 눈에 들어오기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고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홍 시장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화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지지층이 한 23% 그리고 매우 못한다가 한 46, 7 정도 나오는데 네. 이거 두 개만 봐도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의 공고한 층이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공고한 층의 한 2배쯤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호가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존재하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판단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그럼 총선 이후에는 그럼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7년에 대선이 있는데 이 양대 선거에서 그러면 누가 주목도를 갖고 당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역할론 뭐 이런 것들을 좀 피력하기 위해서 네. 이재명 당대표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당에도 역시나 이렇게 좀 채찍을 드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치가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